네, 국민의당 제보 조작은 사실상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었다. 당 차원의 개입과 기획도 없었다. 어제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이 밝힌 국민의당 공식 입장인데요. 하지만 의문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속속 나오고 있어서 한번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장을 맡으신 김관영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관영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 어제 이유미 씨의 변호인이 이 씨가 문 대통령과 준영 씨 유권자 그리고 일반 국민 모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이제 사과 입장은 밝혔고요. 네네. 하지만 이제 이 씨의 단독 범행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 씨 변호인인 차현일 변호사가 검찰 조사가 끝난 뒤 법정에서 변론을 통해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여지를 좀 남겼어요. 예. 그래서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이유미 씨를 직접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이죠. 네네.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취지를 변호를 통해서 밝힌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저희가 뭐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핵심은 이준서 씨가 이유미 씨의 범죄 행위에 가담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데 모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준서 씨를 수차례 조사를 했지만 네. 이준서 씨가 이 문제를 자기는 초지일관 네. 6월 25일까지는 이 사실을 몰랐다. 조작 사실을 네.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정황 증거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증언도 있고. 알겠습니다. 예. 어제 이제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김성호 전 수석 부단장 그리고 김인원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이렇게 이제 검찰에 소환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김성호 전 의원은 자신은 이준서, 이유미 씨 자체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아마 그 취지는 이준서 씨나 이유미 씨가 이 자료를 가져올 때까지 네. 자기는 그분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가져올 때까지 몰랐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져올 때까지 실제로 몰랐습니다. 이준서 씨가 이 자료를 가져올 때까지는 김성호 전 의원은 이준서 씨와 이유미를 몰랐고 특히 이유미 씨에 관해서는 이유미 씨라는 사람이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알게 된 것이 6월 21일 날 최초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어제 김인원 부단장은 김성호 부단장이 여러 번 이준서 씨에게 그 음성 파일 녹취자에 대해서 물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네. 김성호 전 의원이 이준서 이유미 자체를 몰랐다는 얘기는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드린 질문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자료를 검증하기 위해서 김성호, 김인원 씨하고 만났거든요. 네. 근데 만나기 전까지는 네. 자기는 이준서나 이유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내가 무슨 증거를 조작해라 뭐하라 이렇게 얘기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 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5월 5일 날 이제 이 폭로 기자회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로부터 이제 나흘 전인 5월 1일에 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박지원 전 대표에게 바이버를 통해서 카카오톡 캡처 그 화면을 보내고 네. 그리고 통화를 한 사실이 이제 진상조사단에서도 밝혀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저희는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서 통화를 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네. 그러나 뭐 박 대표께서는 본인이 직접 통화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당시에 문자나 또 이준서 씨의 진술에 의하면 통화를 한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할 뿐이죠. 네. 예. 일단 뭐 박지원 전 대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네. 일단 이게 그 부분을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네. 당초에 박지원 대표가 이준서 씨로부터 5월 1일 날 받지 않습니까? 네. 바이버로. 네. 근데 이제 이준서 씨는 그 이유미 씨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서 네. 그 자료를 어떻게 하면 언론에 보도를 시킬까? 네. 라고 하는 점에 굉장히 초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준서 씨가 자기가 알고 있는 기자들 3명, 언론사 기자 3명에게 네. 그 카카오톡의 캡처 화면을 보냅니다. 네.
그러면서 박지원 대표한테도 보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언론에 보도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네. 화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문을 구하는 것들이 다른 기자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데요. 박지원 대표께서는 당시에 바이버를 받지만 바이버가 비서관이 보관하고 있는 바이버로 가버렸기 때문에 네. 본인이 확인한 길은 없었다. 그러면 통화를 했느냐? 그랬더니 박지원 대표께서는 자신의 핸드폰에 통화 기록을 조회를 다 했는데 네. 그런데 통화 기록의 조회라고 하는 것이 수시는 조회가 안 되고 발신한 발신만. 예, 나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대표가 발신한 기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이준서 씨에게. 네. 그러니까 나는 이준서 씨에게 통화한 거 하지를 않았다. 네. 이렇게 처음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발표는 한 다음에 저희가 이준서 씨를 또 추가로 조사할 일이 있었습니다. 네. 추가 조사하면서 박지원 대표와의 관계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또 더욱 캐물었죠. 네. 캐물었더니 박지원 대표의 수행비서에게 네. 문자를 보낸 것 같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박지원 대표 수행비서의 문자를 저희가 다 그 문자는 이제 확인이 됐고요. 네, 문자를 확인했더니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통화했습니까? 통화했습니다. 네, 그렇죠. 라고 하는 문자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박지원 대표에게 다시 물어본 거죠. 그리고 이준서 씨에게 통화한 거 맞은 것 같다. 네. 그럼 무슨 통화를 했냐? 네. 라고 했더니 박지원 대표에게 아무 연락이 안 와서 박 대표님 이거 제가 보냈으니까 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준서 씨가 직접. 이준서 씨가 이제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언론의 이슈화 단순히 박 대표님 이걸 언론으로 어떻게 이슈화 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는 취지의 질문만 했습니까? 아니면 이런 어떤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우리 당이 어떻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폭로해도 되는 정도의 문건이 되는 건지 그런 자문도 구했는지도 사실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네. 이 문진용 씨 특혜 의혹 사건이 처음으로 불거진 사건이 아니고 네. 한 달 넘게 이슈화가 돼 있었습니다. 네. 국민의당이 하루에 4건 내지 5건씩 논평이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상당 부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이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있고요. 네. 밝혀진 것이 있고 또 소문으로만 떠도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 나온 거니까요, 사실. 이 부분은 처음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박지원 대표의 정무적 감각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다. 자문을 구하고 싶었다라는 취지에서 이준서 최고가 당시에 박지원 대표님이 비대위원장을 할 때 그 네. 밑에서 비대위원을 했거든요. 이준서 최고위원 본인도 이 정도의 파괴력 있는 어떤 제보라면 본인 선에서 이걸 터뜨릴 수는 없다. 따라서 당 지도부라든지 이런 것에 당연히 보고하고 검증을 받은 다음에 터뜨려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파악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공명선거 추진단에 그걸 보내가지고 최종적으로 다 검증을 받은 거죠. 네. 예, 그렇게 된 거고 당시에 이제 언론사에다 물어봤더니 언론사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보도가 안 됩니다. 네. 그 카카오 캡처 화면 상에 나오는 대화의 주인공들, 네. 소위 박미주 매니저라는 분하고 익수님이라는 분, 그분들의 연락처를 직접 알려줘서 네. 기자들이 그분들에게 직접 통화를 해야 됩니다. 네. 라고 기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자기들 신분 밝혀지기 어렵게 이 카카오톡도 이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분들의 신분이 노출되는 거를 그분들이 굉장히 꺼린다. 네. 그리고 전화 받으면 대기업 다니고 있는데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다른 검증 방법을 그러면 그분들의 녹취 적어도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녹음 파일이 필요하다라고 기자들이 또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검증이 소홀했다는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니까요, 사실.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이제 이유미 씨가 6월 24일 지난달 24일 오전 6시 반에 조성은 전 비대위원에게 최초 전화를 걸어서 조작 사실을 밝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조 전 의원은 이 사실을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 송기석 의원, 송금주 의원, 이태규 의원들에게 다 이제 전화를 알렸다는 건데요.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전화를 이제 안철수 대표 측근한테 다 알렸는데. 네. 누가 안철수 측근이죠? 여기서 보면은 송금주 의원이라든지 이태규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 아닙니까?
글쎄요. 뭐 이용주 의원도 그렇고요. 예, 어쨌든지 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안철수 대표에게 보고를 안 한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네, 별도로 이분들이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나 이런 것들도 진상조사단에서 혹시 이분들한테도 좀 조사를 했습니까? 네, 했지만 이분들이 뭐 그것에 관해서 특별히 누구에게 한 건 아니고요. 네. 조성은 씨에게 이제 왜냐하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의 당 지도부는 박주선 비대위원장이고, 네. 그다음에 이태규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알려야 되겠다고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용주 의원은 이유미 씨가 내가 오늘 오후에 이용주 의원을 만나러 간다. 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조성은 비대위원이 이용주 의원한테 다시 전화를 하면서 내가 이유미 씨한테 이런 연락을 받았는데 네. 오늘 아마 이용주 의원 찾아가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예. 오늘 혹시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셨습니까? 한겨레 신문 보도 못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말이죠. 예. 조성은 전 비상대책위원이 예.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지시로 자료를 조작했다고 일관되게 밝혔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유미 씨가 24일 날 여수에 내려가겠다고, 이제 여수에 내려간다는 건 이용주 의원을 만나러 내려가는 겁니다. 예. 여수에 내려가겠다고 하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여수에 가지 말고 예. 나랑 만나자고 했다는 겁니다. 조성은 비대위원에게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25일 날 5인 오자회동을 통해서 이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다고 했는데 예. 24일 날 이유미 씨가 이용주 의원을 만나러 가겠다고 하니까 이런 사실을 뭐 털어놓겠다는 취지였겠죠. 만나러 가겠다고 하니까 나랑 만나자고 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뭐 저는 지금 이준서 최고가 나랑 만나자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듣습니다. 지금 처음 들으시는 겁니까? 예, 저는 처음 듣는 얘기. 네. 제가 조성은 비대하고도 수차례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네. 예. 조성은 비대위원이 이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그 얘기는 했죠. 이준서 최고가 지시했다라고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조성은 비대는. 네. 이준서 최고가 굉장히 압박을 하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거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네. 본인이 느끼기에는 이유미는 계속 이준서가 이 일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처럼 본인에게 진술을 했다. 네. 라고 얘기를 그 얘기는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유미 씨가 이준서 씨가 연관이 있다 이 일에. 네. 연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5월 5일 조작할 때도 있고 그 이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저희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특히 5월 5일까지 이유미 씨와 이준서 간에 왔다 갔다 한 그 카톡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을 보면 이준서 씨가 조작을 지시했거나 아니면 조작을 알았거나 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내용들로 다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분 간의 오간 내용을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5월 5일까지는 적어도 이준서 씨가 조작에 개입했거나 지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거고요. 네. 다만 5월 8일에 그렇죠. 그런 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5월 8일에 이제 그런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면 국민의당은 망하는 것이라고 하셔서 네. 아무 말도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서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그 문자를 보면 네. 그 시점쯤 되면은 뭔가 알 수 있지 않았겠느냐. 네. 그리고 사실대로 얘기하자라고 무슨 털어놓자라고 이유미 씨가 얘기했는데 거절한 것이 아니냐. 네. 라고 하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조사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나 또 다른 바이버방에서의 대화 내용, 그 네. 사실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네. 라고 했더니 또 이유미 씨가 또 전혀 다른 대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대화로 봐가지고 이준서 씨는 갑자기 좀 엉뚱한 얘기를 해서 자기는 너무 황당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자기는 도저히 뭔 얘기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네. 하고 또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6월 25일까지 이 조작됐다는 것을 자기는 도저히 몰랐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일관된 진술을 또 본인이 그 근거로 들 수 있는 여러 정황 증거들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 부분은 검찰에서 추가로 밝혀야 된다. 네. 라고 저희가 얘기를 한 거죠.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셨는데 네. 만에 하나 저희가 잠정적으로입니다. 네. 잠정적으로. 네. 잠정적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조사하고 네. 현재 상황에서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잠정적으로 단독 범행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나중에 이준서가 개입이 됐다라고 네. 검찰에서 발표가 돼서 네. 그것이 나오면 그건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죠.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단독 범행으로 잠정적으로 결론 내린 것은 또 틀린 게 되니까요, 사실. 그건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이유미 씨를 직접 조사하지 않는 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이준서 씨의 진술과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직접 저희에게 제시한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했지만 네. 또 저희한테 숨기고 있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검찰 조사에서 추가적으로 강제적인 수사력을 가진 검찰이 확보한 증거하고 네. 저희가 확보한 증거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전혀 나중에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저희들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저는 정상적인 검찰 수사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저희 이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도 이제 직접 대면 조사를 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6월 24일에 조성은 전 비대위원이 이용주 의원이라든지 이태규 의원이라든지 이제 그런 이제 분들한테 이걸 알리고 네. 25일 날 다음 날 아침에 그 이유미 씨가 또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네네. 안철수 전 대표에게 네, 예. 제발 고소 일괄 취소 부탁드린다. 구속된다고 하니 미치도록 두렵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예,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전날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만난단 말이에요. 네네. 안철수 전 대표가. 예, 예. 그러니까 거기도 이준서 씨가 만약에 자기가 조작에 연루가 돼 있다고 하면 네. 조작 사건에 대해서 지금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유미 씨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계속 고소 고발 취하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목을 맵니다. 네. 왜냐하면 취하가 되면은 아예 수사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얘기를 이준서 씨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가 당사장을 잘하니 고소고발 취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확인해줘라. 그리고 안철수 대표를 만나면 반드시 이 얘기를 좀 해줘라. 고소고발 취하를 좀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고 이준서 씨가 사실 갑니다. 안철수 씨를 만나요. 안철수 대표를 만나는데 만나가지고 이준서는 자기가 이유미가 왜 이렇게 고소고발에 이렇게 목을 매는지 모르겠다. 자기는 좀 괴롭기는 하지만 정작 제보한 그 2명 익순 씨나 그분들이 검찰에 가서 실제로 진술을 하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목을 매는지 모르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얘기를 안철수 대표를 만나서도 고소고발 취하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얘기는 제가 안철수 대표나 안철수 대표 그 자리에 배석했던 보좌관에게도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네. 어쨌든 그 5월 8일 날 그 이유미 씨가 보낸 이준서 최고위원에게 보낸 문자. 네. 그리고 6월 24일 날 여수로 내려가지 말고 나랑 만나자 한 사실. 네. 그리고 그날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난 것. 그렇죠? 24일 날 만났으니까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얘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글쎄, 여수로 가지 말고 나머지는 제가 이준서 씨하고 수차례 대면 조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네. 혼자 한 것도 아닙니다. 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님도 대동하고 권은희 변호사님도 같이 만나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분이 6월 24일 이전에 알고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정황은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웠었거든요. 네. 어쨌든지 이런 부분은 검찰에서 밝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진상 조사단장이신 김관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